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릴 내용만 진짜 제대로 숙지하고 연습하시면 적어도 앞으로의 면접에서 1분 자기소개 때문에 고민하는 일은 없어지실 거예요.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, 제가 벌써 대기업 인사팀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진짜 500번 넘게 면접을 직접 진행해 왔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면접 관련해서는 반드시 합격하는 저만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. 무엇보다 지금 그렇게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원래 면접 볼 때 진짜 엄청 많이 떨었거든요. 사실 여러 사람 앞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곤욕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진짜 수십 가지 면접 전략이 있지만 오늘은 딱 2가지 엑기스만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면접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자기소개 유형과 초보자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자기소개 틀입니다. 그리고 영상 맨 뒤에는 합격률을 높이는 진화형 전략도 알려드릴 테니까 남들보다 나는 차별성 있는 자기소개서를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. 먼저 하지 말아야 될 자기소개 유형부터 짚고 넘어갈게요. 첫 번째는 진짜 단순하게 스펙만 나열하는 자기소개예요. 저는 토익 900점에 정보처리기사, 전기기사, 식스시그마 자격증을 취득했고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코딩을 알려주는 봉사활동도 해봤습니다. 이런 식으로 이력서에 이미 적힌 내용을 굳이 또 말하는 건 시간 낭비이자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. 면접관 입장에서는 또 자랑이네라는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리고 두 번째는 추상적이고 포장된 말만 가득한 자기소개예요. 많은 지원자들이 저는 긍정적이고 성실하며 매사에 열정적입니다, 이런 말 진짜 너무너무 많이 들었고 기억에도 안 남거든요. 무엇보다도 이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잖아요. 왜냐면 자기소개는 나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핵심이니까요. 마지막은 비유형 자기소개예요.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가장 어이가 없었던 게 저는 된장찌개 같은 사람입니다 라는 자기소개였거든요. 이거 듣자마자 저게 뭔 말이야 라는 말이 진짜 저절로 나오는 표현이라는 거죠. 이런 비유형 자기소개는요, 면접관이 공감하지 못하면 진짜 안 하는 것만 못한 말이 되는 거예요.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바로 자기소개의 틀부터 바꿔야 합니다. 제가 소개해드릴 전략은 초보자도 쉽게 자기소개를 완성시킬 수 있는 노베이스 전략과 조금 더 난이도는 있지만 매력적인 자기소개서를 만드는 진화형 전략입니다. 먼저 노베이스 전략이에요. 이 전략은 5단계로 구성되고 이를 그대로 적용만 하시면 됩니다. 자, 임팩트 있는 첫 문장,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험,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, 이것을 회사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, 그리고 마무리입니다. 예를 들어 보면요, 저는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은 일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믿습니다. 이렇게 임팩트 있게 첫 문장을 딱 던지는 거예요. 뒤에 이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건 대학 시절 학과 홍보대사로 활동했던 경험 때문입니다. 그 당시 저는 SNS 콘텐츠 기획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지만 막상 배정된 역할은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과 설문 분석이었습니다. 처음엔 솔직히 실망했지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보자고 마음을 바꿨고 그 결과 300명 이상의 학생 데이터를 정리해 우리 과의 진짜 강점이 무엇인지 찾아냈습니다. 이 과정을 통해서 저는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해낼 때 더 깊이 있는 전략과 인사이트가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. 그리고 제가 지원한 마케팅 직무는 단순히 예쁜 콘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라 소비자의 니즈를 정확히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설득력 있는 메시지를 기획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입사 후에도 고객의 반응과 데이터를 철저하게 분석하고 겉만 화려한 캠페인이 아닌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는 마케팅을 기획하고 실행하겠습니다.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할 일을 먼저 해내는 마케터,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이 구조는 처음 면접을 보는 사람이든 아니면 경력직이든 누구나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꼭 기억을 해주세요. 임팩트 있는 첫 문장,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경험, 그 경험을 통해 얻은 깨달음,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회사에 적용할 수 있을지, 그리고 마무리입니다. 근데 내가 경력직이거나 조금 더 자기소개에 힘을 주고 싶다면 이 진화형 전략을 써보셔도 됩니다. 진화형 전략의 첫 번째는 바로 캐릭터 각인이에요. 실제 면접이 끝난 다음에 면접관은 지원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원자가 자기소개서에 말했던 그 특징으로 이 지원자를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의 전략은 그 꼼꼼한 지원자요, 이렇게 캐릭터로 기억을 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. 그러려면 내 자기소개서의 키워드 하나는 반드시 남겨야 되잖아요. 그리고 그 키워드는 내 강점과 이를 뒷받침하는 사례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죠. 예시를 들면 저는 꼼꼼함을 바탕으로 팀 전체가 공식 발표 일정을 착각해서 낭패를 볼 뻔한 상황을 막은 적이 있습니다. 대학교 공모전에 참가했을 당시였습니다. 팀원 중 한 명이 공모전 전날에 발표 일정이 금요일 오후라고 들었다며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고 다른 팀원들도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었던 거죠.
근데 저는 불안해서 다시 공모 전에 이제 공지문도 찾아보고 제 다이어리에 적힌 일정도 다시 확인해 봤는데 실제 발표일이 금요일 오후가 아니라 금요일 오전 10시였습니다. 즉 모두가 그 말을 믿고 있었다면 우린 발표를 아예 놓쳤을 상황이었던 거죠. 제가 그 전날 밤에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단체방에 공유한 덕분에 모두가 아침 일찍 준비할 수 있었고 결국 무사히 준비해왔던 발표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. 이 일을 겪고 나서 팀원들이 너 없었으면 진짜 망할 뻔했어 라고 했을 만큼 작은 확인 하나가 전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걸 체감한 경험이었습니다. 이렇게 꼼꼼함이라는 강점을 사례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. 다음 두 번째 전략은 꼬리 질문 유도입니다. 저는 대학교 축제기획단에서 디자인 업무를 맡았지만 전공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이디어가 무시됐던 경험이 있습니다. 이때 면접관은 그게 어떤 일이었나요? 라며 꼬리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사실 이 전략은 굉장히 하이리스크, 하이리턴 전략이기도 합니다. 왜냐면 내 의도대로 면접관이 궁금해하고 그 주제를 물어봐 준다면 그건 이미 내가 준비해둔 이야기로 면접을 내 페이스로 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거든요. 하지만 반대로 면접관이 그 부분을 묻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갑자기 왜 저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지 하고 굉장히 맥락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 전략을 쓸 때는 꼬리 질문이 나왔을 때 말할 준비가 완벽하게 되어 있어야 되고 꼭 핵심 메시지를 한 문장 안에 임팩트 있게 녹여내는 연습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으로 저는 당시 비전공자였지만 평소 포스터와 홍보물 디자인에 관심이 많아 축제 기획단의 디자인 파트에 자원했습니다. 하지만 팀 내에서 전공자도 아닌데 괜찮다는 말이 여러 번 나왔고 처음 제안한 홍보물 콘텐츠도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직접 포스터 시안을 제작해보고 SNS에 사전 테스트 홍보를 올려서 반응 데이터를 정리해서 팀에 주기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. 그 결과 제 시안이 최종적으로 선택됐고 이후 행사 당일 관객 유입도 크게 늘면서 학교 홍보팀에서 따로 연락이 올 정도로의 성과로 이어졌습니다. 이런 식으로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작성하는 것입니다. 이처럼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구조와 팁만 잘 정리해도 충분히 면접관의 머릿속에 남는 자기소개를 완성할 수 있을 거예요. 더 이상 면접이 두렵지 않은 그날까지 계속해서 취업과 관련된 핵심적인 전략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1분 자기소개 예시도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보고 바로 피드백도 드리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